안녕하세요, 쉐리입니다. 지금 릴라드랑 관련된 제품 블레이저스나 이 아디다스 릴라드 2나 데임 6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뭐 흥분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데임 6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추락했다가 아마 선수의 인기랑 비슷한 관련된 거겠죠. 신상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막 8, 7만 원으로 타락하고 그랬다가 요즘에는 다시 또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아마 데이미언 릴러드의 존재감이 이번 다시 재개단 8경기가 남은 8경기만 추가된 정규 시즌에서 존재감을 아주 뚜렷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득점 기록을 깨면서 심심하면 60득점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선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죠. 아, 릴라드는 한 185 정도밖에 안 되는 단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뭐 커리처럼 슈팅에만 의지하고 뭔가 스킬셋 같은 것만 그런 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리딩도 잘하고 폭발적인 돌파나 피니쉬도 있고 그리고 3점 같은 거 3점도 진짜 지금 현재 커리가 없는 이 시점에서 있는 선수 중에서는 릴라드가 최고의 클러치 3점 슈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에 미드레인지 게임이나 뭐 플로터나 아니면 다른 다양한 원래 운동 능력이 모자른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도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신발이 들 수밖에 없죠. 릴라드 2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되게 귀했다가 갑자기 이게 대량 수량을 풀어서 그런지 헐값을 막 팔기 시작해 사장님이 미쳤어요. 떨이 세일로 해가지고 막 2, 3만 원을 팔기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었을 겁니다. 뭐 찾으려면은 특히 이런 그 포틀랜드 홈 컬러 같은 경우는 좀 더 귀하게 느껴지겠죠. 이번 마지막 그 8경기 추가된 바이러스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시즌에서 주인공은 아무래도 뭐 강호 팀들은 아마 제대로 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뭔가 다치지 않으려고 선수를 쉬게 하고 그랬을 테니까. 아, 그리고 더 헝그리했잖아요. 좀 안 풀리고 있는 팀이. 그래서 선즈랑 포틀랜드가 주인공인데요. 선즈는 8경기를 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에 정규 시즌을 거의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못 갔고요. 선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이 데빈 부커가 뭐 눈을 떴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조건 데빈 부커 위주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뭐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제가 팬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리키 루비오가 추가된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재즈 같은 경우에도 도너반 미첼이 급 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당시에 리키 루비오가 유타 재즈에 있었기 때문이고 루비오가 나온 이후로 마이크 컨리가 거기 들어갔는데 마이크 컨리도 훌륭한 선수긴 한데 뭔가 주변에 에이스가 확실하게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가드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이크 컨리는 그런 거에 반해서 거의 뭐 10대 초반부터 국가대표 선수들 파우가솔, 마크가솔 같은 빅맨들을 슈퍼스타로 만들게 도와준 리키 루비오 같은 천재 가드는 여전히 그 클래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 NBA에서 되게 천천히인데 확실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루비오 플레이를 보면은 예전에 그 벤 시먼스 초창기 모습 보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슛을 되게 안 쏘고 그래서 되게 욕을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루비오가 커치 3점이나 미드 레인지나 되게 뭔가 중간에 흐름을 끊는 그런 슛 같은 걸 되게 잘 쏴서 좋고 그리고 예전에 그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플레이메이킹이 여전하니까 선즈의 그 쩌리 선수들도 상당히 뭔가 수준이 업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게임, 8게임 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건강히 앞으로도 잘 나갔으면 좋겠네요. 에이튼도 이상한 뭐 검사 같은 데 걸리지 않게 식사 섭취 잘 하고 그리고 부커도 이상한 오프시즌 때 뭐 더블팀만 하고 찡찡대거나 그런 바보 같은 모습 보이지 않고 뭐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 무슨 연애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별로 그렇게 경기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연예인 아닌 연예인들이랑 좀 관련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긴 한데 루키 루비오를 전 믿습니다. 선즈 새로운 감독도 이제 선수에서 감독으로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어가지고 뭔가 젊은 선수들이랑 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포틀랜드랑 멤피스의 마지막 이 8경기 정규 시즌의 게임이
거의 뭐 NBA 결승 같은 느낌으로 많은 분들이 봤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것처럼 너무 뭔가 좀 닮은 꼴이 많아가지고 우선 그레이슨 앨런 같은 경우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냥 얼핏 봐도 어벤져스 호크아이 닮지 않았어요? 호크아이는 좀 더티한 걸로 유명하죠. 그레이슨 앨런이 듀크에서 어마어마한 신인이었다가 좀 안 좋은 사건이 많이 연루돼 있었죠. 더티한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상대 선수에게 발로 거른다는 딴지를 잘 거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게 수비를 열심히 하다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이게 자주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의도적이지 않다고 보기 힘들게 된 거죠. 그런 걸로 이제 안 좋은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이제 집중 타겟이 되고 메인 스코링 옵션이었으니까 그레이슨 앨런이 그렇게 큰 선수는 아니었는데도 백인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막 드라이브 앤 덩크 같은 것도 막 하고 3점도 잘 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1, 2학년 때 NBA로 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이 레퓨테이션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그걸 또 이게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뭐랄까 이게 환골탈퇴하느라고 한 되게 힘든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플레잉 스타일도 이제 계속 진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학 농구에서 빨리 선수들이 NBA로 진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1년도 안 뛰고 오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왜냐하면 대학 농구에서도 대학 농구만의 수준이 있고 서로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잖아요. 뭐 이종 격투기로 보자면 UFC 같은 경우에 이종 격투기의 메이저리그인 UFC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선수들이 챔피언 먹으면은 뭐 커너 맥그레거 누구든 간에 한 2경기 이상 이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만큼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도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복싱은 뭐 힘센 사람의 경기가 아니라 정말 thinking man's game, smart man's game.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 혼자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할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상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도 그리고 다른 되게 많은 연구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농구도 약간 그런 케이스죠. NBA에 와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변신은 아니지만 뭔가 항상 새로운 측면을 자기 그 뭐 게임 능력에 추가하지 않으면은 도태되죠.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반짝 스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대학 유망주였는데 NBA에 와서 없어진다는 그런 경우도 많고 대학교에서도 4년 풀도 채우면서 계속 이렇게 진화하면서 지배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되게 힘든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레이슨 앨런이 뭐 신경 쓸 게 많으면서 약간 좀 초반에 그 센세이션했을 레벨보다는 많이 다운돼 있죠. 약간 비슷한 경우가 지금 비슷한 경우는 아닌데 맥컬럼이라는 되게 훌륭한 되게 아틀레틱한 백인 선수가 하나 있는데 단신 백인 선수가 하나 있는데 조지타운에서 뛰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맨날 경기 중에 풍차 덩크하고 그러면서 되게 훌륭한 선수였거든요. 되게 열심히 해서 타고난 점프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노력형으로. 근데 조지타운에서 되게 얘기가 많아요. 지금 뭐 뭔가 출전 시간이 많이 제한되는 것 같다. 대학 농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되게 농구밖에 모르는 바보 같은 그런 선수거든요. 그레이슨 앨런 같은 경우는 그런 더티한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도 NBA 와서도 도너반 미첼도 이제 여러 번 이제 같이 뛰면서 대학교 때 다리 좀 걸리고 그래가지고 막 둘 다 싸우기도 했었는데 유타 재즈에서 드래프트했을 때 도너반 미첼이 드래프트 날을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그랬었는데 그 대학교 때부터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뭔가 유타에서는 오래 못 뛰고 이제 팔려 나가서 멤피스로 갔는데 멤피스 그리즐리스에서 자모란트 옆에서 되게 잘 자리 잡고 보좌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끈적끈적한 수비를 하는데 예전만큼 더티하진 않아요. 뭐 다리 걸거나 그런 모습은 다행히 안 나왔는데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릴라드가 말도 안 되는 드라이브하고 덩크를 하려고 할 때 그레이슨 앨런이 정말 깔끔하게 쳐내지도 않았어요. 뭔가 쳐낼 뻔하다가 그걸 진짜 쳐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릴라드가 의식하고 피하다가 공을 놓쳐가지고 덩크를 놓쳤는데 그게 어떻게 파울을 불려가지고 아무래도 릴라드가 지금 이제 물이 오른 상태니까 아마도 그 선수에게 benefit of the doubt 뭔가 당연히 릴라드가 파울을 당했겠지 이런 인식이 있을 거예요. 심판들도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그레이스 앨런이 억울해하는 표정 때문에 파울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자유투가 추가되고 그랬었는데 그건 좀 불쌍한 것 같고요. CJ 맥컬럼이 릴라드를 편하게 해줬죠. 맥컬럼이 갑자기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하면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수술을 해야 될지 이번에 플레이오프 뛰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게 뛰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척추의 부상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상 투혼으로 최근에 그 릴라드가 득점을 많이 한 이유도 약간 맥컬럼이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하드 캐리 해야 되기 때문에 50점, 60점씩 넣어야 되는 거였죠. 맥컬럼 같은 경우에는 릴라드만큼 득점 폭발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뭐 릴라드가 60득점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지만 맥컬럼이 상당히 고득점을 했고 그 전에는 맥컬럼이 막 이 척추 부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6득점, 7득점 하는 경기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원투 펀치인데 포틀랜드의 전통적인 맥컬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번에 자모란트가 진짜 센터도 블락할 수 있는 탄력의 선수인데도 자모란트를 정말 데리고 놀듯이 열심히 정말 힘들게 했겠죠. 그 부상이 진짜 척추 진짜 아팠을 텐데 그걸 참으면서 정말 부드러운 하든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크로스오버랑 스텝백이랑 드라이브랑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중요할 때 클러치 퍼포머였죠 맥컬럼이. 근데 이게 부상 때문에 되게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나 다음 라운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유지를 할지 못 뛸지 참 아쉽네요. 그리고 릴라드 뭐 여전했고 이번에 릴라드의 모습에서는 60득점 할 수 있는 폭발적인 주득점원인 거 알고 그거에 대해서 수비에 반응할 거를 계산하고 릴라드가 결정적일 때 뭐 드라이브 앤 디시나 이제 플레이메이킹 리딩을 되게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원래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니까.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금 커리는 지금 안 뛰고 있잖아요. 커리가 없는 NBA에서는 최고의 클러치 3점 슈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특히 지금 이 8경기 정규 시즌에는 진짜 범접할 수 없는 슈터였고요. 뭐 3점이 거의 50%니까요. 지금 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라드는 그런 3점 라인 한참 뒤에서 딥3 스텝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능력 외에도 볼 핸들링 능력이나 그리고 폭발적인 게 돌파 득점이나 피니시나 그런 것도 있는데도 게다가 플레이메이킹까지 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런 피지컬한 능력이 되잖아. 부딪히면서 인요 페이스 덩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선수들이 하는 미드레인지 게임 있잖아요. 뭐 플로터나 그런 뭐 헤지테이션 스핀 무브나 뭐 그런 유로 스텝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구현하니까 릴라드가 지금 한 6피트 조금 넘으니까 한 185 될랑말랑 그런 정도 키인데 릴라드가 한 190 조금만 넘었다고 해도 진짜 미쳤을 것 같아요. 크리스 폴이랑 약간 비슷한 경우죠. 다들 뭐 앨런 아이버슨, 크리스 폴, 릴라드 이런 선수들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뭐 1인치만 컸으면 쟤들이 마이클 조던 이상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선수들 그러고도 넘었을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샤키로닐 같은 선수들은 그 샤키로닐이 180만 됐어도 훌륭한 선수였을 거라고 정말 훌륭한 재능을 가졌고 이제 BQ가 높은 선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릴라드 맥컬럼의 이 컨비네이션은 상당히 좋은데 릴라드 맥컬럼에 대해서 높게 살 수 있는 게 어디 딴 데 갈 생각을 거의 안 한다는 게 되게 훌륭하고 둘이서 되게 열심히 리크루팅 같은 거에 신경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한 4년, 5년 전부터 열심히 공개적으로 공개 구원을 했었죠. 카멜로 앤서니가 오면 정말 딱일 것 같다고 카멜로 앤서니 너무 좋다고 와달라고 진짜 항상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카멜로 앤서니가 이제 프리 에이전시 되거나 트레이드 상황이 됐을 때마다 연락을 했었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까지 했었는데 건방진 카멜로 앤서니가 콧방귀도 안 끼면서 딴 데 갔었죠. 뭐 챔피언십 당장 딸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슈퍼스타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릴라드나 맥컬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급의 슈퍼스타가 있는 팀으로 계속 갔다가 쫓겨나고 이제 NBA 아무 팀에서도 안 데리고 가고 있을 때 맥컬럼이랑 릴라드가 두 팔 벌려 환영했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앤서니가 정말 울면서 감사하듯이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어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약간 블랙홀이라고 했잖아요. 시대에 역행하는 뭐랄까요 그 구닥다리 옛날 시절의 유물인 쓰레기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들 뭐 그 피벗, 잽, 스텝, 미드레인지 점퍼 이게 전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레인지를 좀 키워가지고
오픈 3점 같은 것도 낙다운하면서 쓸데없이 아이소 같은 거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걸 할 기회를 맥컬럼이랑 릴라드가 많이 만들어준 것 같고요. 포틀랜드에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유서프 너키치 같은 오랫동안 쉬었다가 돌아온 센터가 뭐랄까 이제 오랜만에 합을 맞춰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스매치가 되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로켓스 같은 스몰볼 하는 팀들 같은 경우는 너키치가 들어가서 진짜 막 무조건 비벼줘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많이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너키치에 대해서. 어, 뭐 데빈 부커 선즈 그리고 블레이저 스트렝 릴라드도 있었지만 역시 자모란트는 신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정말 센세이션이었죠. 외모도 역시 신인답지 않은데 머리 스타일은 뭔가 80년대 그 애프로 헤어스타일. 에디 머피의 Coming to America라는 영화 보면 거기서 에디 머피 주인공의 라이벌 업체인 그 헤어스프레이이자 헤어 광나게 하는 제품 헤어 프로덕트 회사 사장 회사 회장 아들 재벌 2세 역할로 나오는 그 사람 느낌이 너무 센데 저 자모란트는 멋있는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좀 이상한 플레이를 하긴 하는데 그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플레이가 정말 진심 어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징징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깔끔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진짜 뭔가 챌린지를 마주쳤을 때 바로 부딪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무슨 인터뷰 질문이든 자기한테 불리한 정치적인 상황이든 어떤 거든 간에 자기가 바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부딪히는 그 모습이 좋은 것 같고 이 버블 생활을 할 때 선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릴라드도 약간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기네 플레이오프 못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찡찡대긴 했었는데 자모란트는 정말 나 빨리 뛰고 싶다 이런 얘기만 했었고 뭐 음식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니 나 그냥 라면만 먹고 뛰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쌍팔년대 스타일의 마인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진짜 자모란트의 플레이는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부드러우면서도 파워풀한 약간 나사가 안 풀린 웨스트브룩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플레이오프가 이제 거의 이제 정리가 됐는데 서부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서부 동부 컨퍼런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눠서 뭐 점수 같은 걸 매겨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누더라도 동부가 너무 상대적으로 동부 팀들이 너무 약해요. 서부는 모든 경기가 진짜 준결승이나 결승 같은 느낌이고 동부는 글쎄요. 식서스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삽질을 하면서 이제 유리몸 엠비드랑 시먼스 다 이제 거의 제대로 못 뛸 것 같고 예. 셀틱스는 뭔가 존재감 없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고 있는데 호퍼드를 왜 트레이드 했냐고. 호퍼드를 좀 데리고 있지. 호퍼드를 버린 게 제일 아까운 것 같아요. 셀틱스는 꼭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호퍼드가 그 팀에 너무 잘 맞는 선수고 그런데 데니 인지가 약간 좀 그런 이상한 선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게도. 아이지아 토마스도 지금 거의 뭐 NBA에서 방출된 분위기인데 토마스가 부상 낌새가 있을 때 좀 뛰지 못하게 하고 쉬게 하고 수술 같은 거 해주고 그랬어야 하는데 신경 안 쓰고 뭐 이게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는 열심히 해 제 고장 난 것 같다 빨리 갖다 팔아버리자 이랬으니까 그런 거 되게 안 좋은 것 같고요. 뭐 레이커스 클리퍼스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뭐 아직은 이들의 실체가 모르겠지만 레이커스는 확실하게 지금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부재가 되게 큰 것 같고 론도가 플레이오프 되면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 론도의 모습이 좀 기대되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뿐인데 데이비스 보면 되게 한계가 있어 보여요. 데이비스는 한계가 있으면서 이게 뭐 깡다구나 이게 헝그리 정신 그런 게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이번에 레이커스랑도 1년 계약밖에 안 했죠. 그거 자체가 이 선수의 마인드를 많이 알려주는 것 같고요. 레이커스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르브론이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뭐 쿠즈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쿠즈마 저도 좀 기대가 되긴 되는데 레이커스에서 유일하게 남은 선수 쿠즈마잖아요. 다 갖다 팔아버리고 르브론이 들어와서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계속 들쭉날쭉했고 할지 뭐 30점 넣었다, 3점 넣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르브론도 뭐 예전 같지가 않고요. 확실하게 또 플레이오프 되면 또 본인이 말한 것처럼 뭐 플릭 더 스위치, 스위치를 켜서 한 방에 갑자기 초사연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클리퍼스가 제일 이제 기대해주고 우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는데 그래도 뭐 베벌리 상태 안 좋고 루 윌리엄스는 정신 상태도 안 좋고 뭐 안 온다고 했다가 뛰기 싫어하는 것 같은 소리 했다가 뛰는 거 모습 보니까 예전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폴 조지랑 카와이 레너드가 추가돼서 이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카와이 레너드도 예전만큼 압도적인 것 같지는 않고 카와이 레너드가 압도적인 모습은 랩터스라는 든든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느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아, 랩터스랑 클리퍼스랑 결승에서 붙어가지고 카와이가 버린 랩터스가 클리퍼스를 밟아버리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지금 너무 개판이기 때문에. 어, 카와이 레너드는 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제가 유리몸이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앤서니 데이비스도 그렇지만 카와이 레너드는 뭐 안 다치겠다고 뭐 여러 경기를 쉬는 그런 선수니까 좀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미래의 길일지 아니면은 과잉 보호였는지 글쎄요. 동부에서는 별 기대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밀워키 같은 경우는 야누스 뭐 박치기 사건 떠나가지고 뭐 경기가 안 풀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경기를 풀을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큰 키랑 긴 다리로 유로스텝 해가지고 안에서 뭐 덩크하고 그런 건 좋은데 뭐 언제까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든이랑 야니스랑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면서 서로 되게 싫어해. 맨날 서로 욕하고 둘 다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면은 그 2차원적인 경기 운영력 때문에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히면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든 같은 경우는 뭐 플레이오프 1인 개인 실책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 3점 야투율도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기도 했으니까 뭐 거의 막 20개 던져서 하나 넣고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어떤 사람도 뭐 저주받은 팀이라고 하기도 하죠. 로켓츠를 그런 식으로 이길 뻔한 경기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가 제일 기대되긴 하거든요. 크리스 폴 모두가 잊고 있었는데 모두가 버린 크리스 폴이고 크리스 폴도 뭐 썬더스에서 안 뛸 줄 알았는데 지금 썬더 어마어마하잖아요. 썬더 대 로켓츠예요. 게다가 웨스브룩이 부상당해서 안 뛰긴 하겠지만 어쨌든 약간 크리스 폴이 뒤통수 맞은 거니까 크리스 폴 대 하든이라면 저는 크리스 폴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웨스브룩이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웨스브룩이 돌아온다고 해도 저는 오클라호마 시티 분위기 이 좋은 분위기의 흐름을 잘 타고 갈 것 같아요. 포틀랜드랑은 누가 붙죠? 레이커스인가? 와 이건 진짜 맥커럼의 부상이 좀 아쉽긴 한데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부재가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레이커스에 가드들을 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선수가 그나마 에이브리 브래들리였는데 그 선수가 자발적으로 안 뛴다고 했으니까 참 예, 레이커스 힘들겠네요. 이번 플레이오프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달러스 매브릭스도 만만치 않은 팀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